안녕하세요. 장동준 쌤입니다. 장동준의 중학국어 독해력 완성 세 번째 시리즈가 드디어 시작됩니다. 우리 친구들 시리즈 1, 시리즈 2 잘 따라온 친구들 대부분일 거고요. 아마 갑자기 그냥 클릭을 하다 보니까 강남인강 들어와서 클릭하다 보니까 갑자기 중학국어 독해력 완성 3이 보이네?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들어온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이 시리즈가 1, 2, 3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1부터 순서대로 3까지 들으면 좋고요. 뭐 3부터 먼저 듣겠다면 말리지 않습니다만 3 듣고 1 듣고 2 듣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강좌 속에 있죠. 이 중학국어 독해력 완성에 대한 강좌 속에는 중학국어 독해력 완성 1에 1강 초반에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리엔테이션을 잠깐 보고서 시작을 하면 좋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예측 독해예요. 그 제가 공지사항에도 써놨을 겁니다. 공지사항에도. 그래서 예측 독해를 엄청나게 중시하는 사람이다. 물론 제가 예측 독해 방법을 만들어냈고 제가 고안해냈고요. 물론 저 혼자 완벽하게 창작해낸 거다라고 볼 수는 없고 많은 어떤 이제 선배 교사들 그리고 이제 주변 또 친구 동료들 그리고 이제 제자들 하여튼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제가 이게 비문학의 정수다. 이게 비문학의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예측 독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비문학 독해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구조 독해도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또 문장 독해도 있고 어휘 독해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데 저는 예측 독해를 강조하는 편이에요. 예측 독해는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제가 이제 시리즈 1번, 2번 들은 친구들은 아마 선생님 또 저 얘기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측 독해라고 하는 것은 선택지에 나와 있는 우리 친구들이 이제 그 비문학 보면은요. 그죠? 수능 비문학 보면 지문이 있고 그다음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는 오지선다형 문제예요. 1번부터 5번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죠. 정답을 고르는 건데 그 선택지 1번부터 5번을 우리가 이제 선지라고 하죠. 선지. 보기가 아니고 선지라고 해요. 선지에 나올 내용을, 그죠? 내용을 예측하며 지문 읽기. 이게 바로 예측 독해예요.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읽으면 강좌가 필요 없어요. 그냥 본인이 개인적으로 읽으면 되잖아. 근데 전략적으로 읽자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런 거예요. 시험을 잘 보기 위한 어떤 그런 비문학도 되고 그 다음에 뭔가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아무렇게 그냥 대충 읽지 말고 전략적으로 읽자. 그래서 이거는 전략적 독해라고 해요. 전략적 독해. 전략적 독해다. 그래서 이 방법대로 공부를 한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상당히 비문학에서 큰 효과를 봤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걸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중학국어 독해력 완성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제가 이 예측 독해 방식을 전수해 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예측 독해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선생님 예측 독해가 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독해력 완성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이 강의를 쭉 따라가면서 저와 함께 가면 돼요. 제가 여러분의 손을 꼭 붙잡고 두 손으로 이렇게 꼭 붙잡고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워하지 마시고 제 장점이 또 뭐예요? 어려운 내용은 쉽게 잘 풀어서 설명해 드리는 게 바로 저희 또 장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교재는 있어야 돼요. 교재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이스토리 중학국어 독해력 완성 교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교재 표지를 갖다 이렇게 이미지를 가져와 봤는데요. 지금 보면은 자이스토리 중학국어 독해력 완성 보면은 여기 이제 3번쯤 여기 색깔이 파란색입니다. 독해력 완성 1은 녹색이에요. 2는 빨간색이에요. 3은 파란색.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면은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지만은 구분이 되어 있어요. 색깔로. 그래서 여기도 좀 보면 파란색으로 이렇게 해놨죠. 그죠? 다른 강의 보세요. 다른 독해력 완성 보시면 독해력 완성 1은 녹색, 2는 빨간색, 이거는 파란색. 그리고 그래서 파란색인데 옷도 한번 파란색으로 입어볼까 해가지고 집에 옷장을 다 뒤져봤습니다. 근데 파란색이 안 보여. 그러다가 하나 남은 게 지금 이거예요. 하나 나온 게 이거예요. 근데 보니까 좀 가운데
고양이가 복싱 고양이가 좀 있는데 여러분과 싸우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과 어떻게 싸워요? 그냥 고양이가 그냥 복싱하고 있는 거예요. 슉슉슉. 이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그래서 자 그러면 장동준의 중학국어 독해력 완성 시리즈 3 시즌 3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자 우리 교재 몇 쪽 보시냐면요. 당연히 첫 번째 데이 1 봐야죠. 그래서 12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2쪽. 저도 지금 이게 교재를 펴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예측 독해.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예측 독해. 선택지에 나올 만한 내용들을 미리 예측하면서 읽자. 그냥 읽지 말자. 그냥 글을 읽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읽자. 생각하면서 읽자. 근데 그냥 생각이 아니고 그 생각은 뭐냐? 자 어떤 거냐? 바로 선택지에 나올 만한 내용,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들 갖다가 체크하면서 읽는 거예요. 예측하면서 읽는 겁니다. 자 공감이 잘 안 되는 친구들을 위해서 일단 한번 쭉 보시면 알 겁니다. 1강부터 한 3강까지 들어보시면은 이게 어떤 건지 알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사실 좀 미안한 게 있어. 시리즈 1부터 쭉 들어온 친구들은 제 얘기를 너무 지겹게 들어가지고 아마 약간 좀 뭐랄까 선생님 그냥 하면 안 돼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 강좌를 처음 듣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야. 좀 이해해줘. 자 그러면 첫 번째 문단 바로 가볼게요. 자 일단 예술 지문이고 슈퍼 히어로의 탄생이라고 하는 그런 지문입니다. 보시면 이제 첫 번째 문단 보면 슈퍼맨, 배트맨 같은 미국 만화의 슈퍼 히어로는 언제 자 무슨 이유 때문에 등장했을까? 자 1930년대 미국 사회는 오랜 경제 침체의 늪에 빠져 있었고요. 미국 사람들은 힘든 현실을 벗어나게 해줄 영웅을 원했다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제가 늘 강조했던 얘기긴 한데 이 부분 지금 저는 어떻게 했죠? 그냥 등장했을까 하고 그냥 바로 읽었죠.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슈퍼맨, 배트맨 같은 미국 만화의 슈퍼히어로는 언제 무슨 이유 때문에 등장했을까? 자 질문이 나왔다. 비문학에서 질문 나왔다면 이거는 100% 뭡니까? 자문자답이죠. 자문자답이에요. 자기가 질문하고 자기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이유 때문에 등장했을까? 그 이유 뒤에서 자기가 얘기합니다. 글쓴이가 얘기해요. 그럼 자문자답은 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가? 이 자문자답의 내용을 통해서 특히 자문자답에서 이제 답, 그죠? 이 답, 문답의 내용을 통해서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핵심 정보가 뭔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자문자답은 자 글의 핵심 정보를 알려주는 단서다. 이 얘기는 제가 시리즈 1 때도 했고 2 때도 했어요. 그죠? 예. 글의 핵심 정보를 알려주는 단서다. 단서. 그래서 이 부분 보면 질문 나오면 물음표 나오면 우리 친구들이 체크하셔야 돼요. 그렇구나. 그러면 미국 만화의 슈퍼히어로가 언제 무슨 이유 때문에 등장했는지를 갖다 얘기를 하려고 지금 하겠구나. 이 글에서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이 글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고자 하는가 이거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뭘 통해서? 자문자답을 통해서. 뭘 통해서? 자문자답을 통해서. 맞죠? 자 그러면 보니까 그렇네. 힘든 현실을 벗어나게 해줄 그런 영웅을 원했다. 우리 친구들 한국사 배웠을 겁니다. 한국사. 역사를 보면 어때요? 정말 살기가 힘들어. 살기가 힘들래. 난세의 영웅이 등장한다고 하죠. 정말 살기가 힘들면은 누가 좀 우리를 갖다가 좀 구해줬으면 좋겠다. 우리를 구해줄 영웅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여러분들 국어 때문에 힘들죠. 그래서 국어 영웅 동준쌤이 등장했잖아요. 강남인강에 등장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러한 열망 때문인지 미국 사람들은 강한 남성 캐릭터가 위험을 무릅쓰고 사건을 해결해가는 내용의 만화를 즐겨보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체크할 만한 내용은요. 바로 이겁니다. 자, 힘든 현실. 자, 미국 사람들은 힘든 현실을 벗어나게 해줄 영웅을 원했다라는 부분. 자, 이 부분을 살짝 보시면은 왜 등장했는지를 이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보시면은 슈퍼 히어로가 등장하면 뭘 알 수 있습니까? 자, 배경을 알 수 있어요. 그죠? 슈퍼 히어로가
등장한 배경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두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문단은 이런 얘기하고 있네요. 자, 미국의 슈퍼히어로 1호는 팬텀이다. 팬텀 알아요? 뭐 모르는 친구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미국의 슈퍼히어로라고 하면은 슈퍼맨을 이제 먼저 떠올리죠. 그죠? 근데 팬텀이래, 팬텀. 자, 그럼 팬텀 당연히 체크해야죠. 자, 뭐라고? 미국의 슈퍼히어로 1호가 바로 팬텀이다. 그래서 팬텀은 1936년, 진짜 옛날 얘기네. 그죠? 1936년 한 신문에 연재되던 만화에 처음 등장했는데, 물론 이런 거 가지고 장난칠 리는 거의 없겠지만, 자, 뭐 저의 어떤 그런 직업적 강박관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숫자가 넣으면 출제자가 장난칠 수 있어요. 자, 첫 시간이니까 제가 예측 독해에 대해서 자꾸 하여튼 강조하는데, 우리가 지문을 읽으면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그거다. 자, 지문이 있다. 자, 지문이 있어요. 지문. 자, 지문이 이렇게 있어요. 지문이 있고 오른쪽에 발문이 있습니다. 발문. 발문은 이제 우리가 문제라고 많이 얘기하는 건데 문제가 아니죠. 문제는 이제 선택지와 발문을 다 포함한 개념이고 혹은 보기가 있다면 보기까지 다 포함한 개념이고, 자, 적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끝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위 지문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게 물어보는 것이 발문입니다. 그래서 발문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죠. 적절한 것을 묻는 것, 적절한 걸 묻는 것, 혹은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는 유형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어디에 대해서, 자, 1번부터 5번까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자, 일일이 다 표시해 볼게요. 이렇게. 자, 1번, 2번, 자, 3번, 4번, 5번의 선지가 있어요. 이거 복이라고 하는 친구들인데 복이 아닙니다. 선지입니다. 선지.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뭐에 주목하냐. 자, 어차피 1번부터 5번 선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새로 만드는 내용이 아니에요. 결국은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 결국은. 결국은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선택지로 이렇게 추출될 만한 어떤 그런 내용들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 우리가 예측하면서 읽자는 거야. 예를 들면, 자, 이런 거. 1936년이다. 그러면 팬텀은 1936년 한 신문에 연재되던 만에 처음 등장했는데라고 지문에 써있죠. 그러면 선택지를 만들 때, 자, 뭐도 있어요. 적절한 선지도 있지만 적절하지 않은 선지도 있겠죠. 뭐 적절한 선지 지문에 나오는 내용 거의 그대로 가져온 거겠죠. 그죠? 그런데 적절하지 않은 선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분명히 여기서는 1936년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살짝 숫자의 위치를 바꿔가지고 1963년이라고 살짝, 그죠? 눈속임에서 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 한마디로 적절하지 않은 선지, 한마디로 지문에 나와 있는 정보를 갖다가 왜곡한 게 적절하지 않은 선지인데요. 이 적절하지 않은 선지는 아무렇게나 만들 수 없다. 지문에서 어떤 부분을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적절하지 않은 선지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문장을 찾아서 우리가 미리 체크하면서 읽으면 된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진짜 빨리 풀 수 있어요. 우리가 미리 체크를 했기 때문에 더 빨리 풀 수 있다고, 더 빨리 판단할 수 있다고.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제가 예측 독해를 강조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 나오면 무조건 동그라미 쳐. 숫자 나오면 무조건 동그라미 치세요. 출제자가 장난칠 수 있다. 출제자가 장난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에 체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게 바로 예측하는 겁니다. 출제자의 생각을 예측한다. 출제자가 이미 선지를 만들었지만 우리가 지문을 읽을 때 이미 출제자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런 지문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선택지로 만들었겠군이라고 우리는 이미 예측하면서 읽어가는 거죠. 그 예측한 부분을 체크해놓고 나중에 선택지랑 비교해보면 거의 대부분이 일치해. 그때 우리 친구들은 어떤 감정을 느낀다? 소름의 감정을 느낄 것입니다. 예측 독해가 나중에 이제 거의 완강할 때쯤 되면 우리 친구들 예측 독해 능력이 확 향상될 건데요. 소름 끼칠 거예요. 예측 독해 쭉 하고 문제 풀면은 다 풀려.
아까 전에 내가 체크해놨던 거 다 그대로 나와 있거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자, 1936년 한신문에 연재되던 만화에 처음 등장했는데, 자,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악당을 물리치는 그의 모습에 사람들은 즐거워했다. 자,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악당을 물리쳤다라고 했어요. 그죠? 이것도 뭐 얼굴을 가리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죠. 마스크를 쓰지 않고 악당을 물리치는. 그리고 이후 미국의 신문에는 주로 역동적인 장면과 화려한 색채로 치장한 슈퍼히어로 만화들이 실리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은 이제 팬텀이 탄생했다 뭐 이 정도가 나오고요. 그래서 팬텀에 대한 얘기 정보 살짝 정리하시면 돼요. 특별하게 뭐 따로 뭐 굳이 우리가 예측해서 막 그렇게 덤벼들거나 그럴 만한 어떤 정보는 없는 것 같아요. 다음은 팬텀 얘기하고 세 번째 문단에서는 슈퍼히어로 다른 슈퍼히어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바로 1938년에는 액션 코믹스 1호를 통해 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지금 보세요. 1936년 아까 전에 분명히 자 1936년 얘기 났어요. 지금 숫자가 말이죠.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요. 크게 보면은 1936년 얘기를 하다가 자 이때 뭐가 나왔다? 이때 팬텀. 그러다가 지금 지문을 넘겨보면은 1938년에는 이렇게 되네. 뭐야 이게? 뭐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지금 진행하는 거잖아요. 글을. 이거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거 알아야 돼. 시리즈 1, 2 한 친구들 알 거야. 자, 제가 뭔 얘기할 것 같아요. 자, 지금 여기서 슈퍼맨 얘기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고 있죠.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된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개. 다른 말로 자, 통시적 전개다. 자, 통시적이란 말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통시적 전개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요. 통시적으로 서술되었다. 통시적으로 전개되었다. 이런 선택지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 어떤 서술 방식을 묻는 문제가 나온다면 그래서 이게 시간이 이렇게 바뀌어가는 어떤 그 모습 보면 무조건 통시적 떠올리셔야 돼요. 통시적. 그래서 이번에 이제 1938년에는 액션 코믹스 1호를 통해서 슈퍼맨이 처음 소개되었대요. 자, 슈퍼맨. 그럼 슈퍼맨에 동그라미 치고. 사람들은 뛰어난 능력을 가진 슈퍼맨이 악당들을 물리치는 장면에서 쾌감을 느꼈고 그 슈퍼맨 시리즈는 인기를 끌게 되었다. 자, 그럼 여기서 비교하셔야 돼요. 자, 보면 이때는 팬텀이고 이때는 슈퍼맨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때 팬텀과 슈퍼맨의 차이를 잘 아셔야 돼요. 아까 전에 팬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아까 전에 팬텀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죠. 근데 슈퍼맨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 그런 차이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우리가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뭔가 대상이 2개나 3개나 이렇게 나오게 되면 각각의 대상 갖다가 딱딱 분류해서 딱딱딱 칼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분류해서 서로 간의 어떤 그런 공통점과 차이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자, 딱딱 잘라서 공통점과 차이점에 주목. 공차 주목. 그렇죠? 공차 주목.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공차에 주목해야 된다. 공차. 둘의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에 주목해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곧 슈퍼맨 시리즈는 인기를 끌게 되었다. 이러한 슈퍼맨의 인기는 화려한 의상에 초능력을 쓸 줄 아는 캐릭터라면 무엇이든 크게 인기를 끌 정도로 자, 미국 만화 산업을 바꿔놓았다라고 되어 있죠. 이처럼 슈퍼히어로가 이거 중요하죠. 이처럼 슈퍼히어로가 끊임없이 등장했던 자, 1930년대부터 40년대를 뭐라고 부른다? 골든 에이지라고 부른다. 그래서 골든 에이지에 대한 얘기 나왔으니까 일단 체크하시고요. 자, 골든 에이지에 대해서 나왔고, 자, 다음 넘어갑니다. 네 번째 문단은 자, 슈퍼맨이 큰 인기를 얻은 이유는 자, 그래서 슈퍼맨이 큰 인기를 얻은 이유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자, 이게 지금 네 번째 문단의 핵심이 되겠죠. 슈퍼맨이 큰 인기를 얻은 이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유. 자, 왜냐면 제가 시리즈 1, 2에서도 강조했는데 출제 요소로 많이 활용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또 인과예요. 인과.
인과의 서술 방식은 출제 요소로 많이 활용됩니다. 자, 인과라고 하는 것은 원인 플러스 결과죠. 그래서 이제 인과인데 물론 결과가 앞에 나올 수도 있어. 원인이 뒤로 나오고. 근데 중요한 건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이런 이제 지문도요. 그죠? 이런 내용도 결국 둘 중에 하나를 갖다가 틀면 틀린 선지가 되잖아. 결과가 예를 들어서 원인이 A고 결과가 B인데 지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선택지는 원인은 A인데 결과가 뭐 C로 이렇게 돼 있다. 그럼 틀린 선지잖아. 또는 결과를 주로 안 건드려요. 결과는 이제 B로 냅두고 원인을 갖다가 무슨 뭐 G로 이렇게 살짝 바꿔버려. 아니면 A인데 살짝 틀어서 A 다시 이런 식으로. 그럼 틀린 거잖아. 이거를 잡아내는 그런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 인과가 나오면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자, 슈퍼맨이 큰 인기를 얻은 이유 보겠습니다. 당시 1차 세계대전 이후 폐허로 변해버린 유럽을 떠나 미국에 정착했던 이민자들의 모습이 슈퍼맨 캐릭터에 반영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이 부분 읽으면서 아, 이게 바로 슈퍼맨이 큰 인기를 얻은 이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죠? 좀 더 크게 보면은 여기가 원인이 되겠고 여기가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런 이유 때문에 슈퍼맨이 큰 인기를 얻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세요? 아, 좋아요. 잘하고 있습니다. 클레이톤이라는 행성에서 온 외계인 슈퍼맨은 떠나온 행성이 파괴되어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그래서 평소에는 기자로, 나쁜 일이 생겼을 때에는 슈퍼히어로로 활약하며 지구의 평화를 지키며 지구에 정착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죠. 이러한 처지의 슈퍼맨은 당시 사람들에게 단순히 선망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동질감을 느끼는 대상이기도 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 폐허로 변해버린 유럽을 떠나서 미국에 정착했던 이민자의 상황과 그다음에 슈퍼맨의 상황이 유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망의 대상임과 동시에 동질감을 느끼는 대상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같이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네 번째 문단에서는 슈퍼맨이 큰 인기를 얻은 이유에 대해서 주목하면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단인데요. 이처럼 슈퍼히어로 만화는 단순히 멋지고 화려해서만이 아니라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함으로써 사람들이 그 캐릭터의 동질감을, 자, 중요한 말이죠. 동질감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인기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 슈퍼히어로 만화가 인기를 얻는 이유 나오죠. 그래서 보면 여기 이 부분이 중요하죠. 단순히 멋지고 화려해서만이 아니라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함으로써 사람들이 그 캐릭터의 동질감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부분, 특히 이 부분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함으로써 사람들이 그 캐릭터의 동질감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하죠. 이것도 출제 요소로 활용될 수 있어요. 단순히 그러니까 멋지고 화려해서 인기를 얻었다. 이건 잘못된 거죠. 이건 틀린 선지야. 적절한 선지는 자, 이것도 그렇고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했다라고 하는 거. 이 얘기가 선지에 들어가 있어야 적절한 선지가 되는 거죠. 그죠? 한마디로 슈퍼히어로 만화가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조건을 얘기해 본다면 일단 첫 번째 조건은 이거. 자, 멋지고 화려해서다. 이것도 뭐 조건인데, 자, 두 번째, 당시 시대상을 반영해서 동질감을 느끼게 한다. 이렇게 하던 이 두 가지 조건이 다 충족이 돼야만 그래야 슈퍼히어로 만화의 인기 이렇게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슈퍼히어로를 그린 만화들은 오늘날에도 시대의 모습을 적극적으로 담아내면서 여전히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래서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슈퍼히어로 만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쉬운 질문이었어요. 네, 어려운 질문 아니었고요. 네. 그래서 뭐 처음부터 뭐 이렇게 어려운 질문이 안 나왔는데요. 그 다음 질문도 어렵지 않네. 네,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데 자, 뒤로 갈수록 이제 어려운 질문이 나오게 돼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어려운 질문이 안 나왔다고 너무 좌절할 필요 없어요. 우리 친구들 어차피 알잖아. 스텝 3 쪽에 가보면은 우리가 이제 기출까지 다룹니다. 기출. 이 교재 있죠?
이 교재, 뭐 시리즈 1도 그렇고 2도 그렇고 이 교재를 보면 크게 목차를 보면 스텝 1, 스텝 2, 스텝 3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 2, 3가 이렇게 안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스텝 1에 이제 첫 번째 거란 거잖아요. 첫 번째 거. 그래서 쭉 가다가 여기까지 그냥 교재 내용 가요. 그러다가 스텝 3에 이르게 되면 여기다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모의고사 기출문제 그걸 다룹니다. 기출 플러스 코너가 생겨요. 그래서 이때 고등학교 거 건드려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여태까지 했던 것들이 얼마나 의미가 있었다, 얼마나 유의미하다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증명해낼 거예요. 그래서 일단 스텝 1, 2는 교재 내용 우리가 이제 충실하게 잘 따라가는 거예요. 누구랑 함께? 바로 동준쌤과 함께. 예측 독해의 권위자, 예측 독해의 창시자 동준쌤과 함께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모든 문단을 다 끝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고 지금 2문제 정도밖에 없어요. 2문제 바로 지금 풀어볼게요. 1번 갑니다. 다음은 윗글의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가게 적절한 말을 쓰시오. 자, 지금 우리 친구들 저랑 같이 지문의 내용을 쭉 봤기 때문에 머릿속에 잠깐 지금 남아있을 겁니다. 물론 지금으로부터 한 10분이 지나면 머릿속에서 상당수의 많은 정보들이 사라지겠죠. 날아갈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이 남아있을 때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시대와 사람들의 열망을 잘 반영하고 있어서 자, 무슨 만화는 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자, 여기 보면 슈퍼 히어로. 여기 들어갈 말은 슈퍼 히어로가 되겠죠. 슈퍼 히어로 하면 되고요. 2번 1문단의 중심 문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문단 확인합니다. 1문단에서는 그런 얘기하고 있죠. 미국 만화 산업의 슈퍼 히어로가 등장하게 되는 그런 배경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미국의 사회적 분위기, 오랜 경제 침체에 늪에 빠져 있었고, 그래서 그런 힘든 현실을 벗어나서 우리를 이제 구원해 줄 어떤 영웅을 원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1문단의 중심 문장은요 2번이 됩니다. 이러한 열망, 방금 얘기했던 거, 그죠? 우리를 누가 좀 구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열망 때문인지 미국 사람들은 강한 남성 캐릭터가 위험을 무릅쓰고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내용의 만화를 즐겨보기 시작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그 중심 문장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런 선지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2번이 중심 문장이고 이거는 중심 문장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는 그런 질문이죠. 그 다음에 자, 다음은 우리 기술 지문으로 넘어가는데요. 사실 과학과 기술이 좀 어렵죠. 그죠? 과학, 기술 관련된 지문이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문과 쪽으로 갈 친구들은 더더욱 그렇겠죠. 물론 아직 결정 안 했겠죠. 그리고 요즘 사실은 이제 문과, 이과 구분이 사실은 이제 없는 통합 교육 과정을 실시하기 때문에 뭐 문과다, 이과다 뭐 이런 게 이제 나눠지지 않지만 아직까지는 대학에서는 약간 이제 문과와 이과가 나눠지고 있는 현실 때문에 아직은 뭐 과학 기술 쪽이 이제 좀 옛날 기준으로 이제 이과 쪽의 어떤 그런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순수하게 어떤 문과 계열로 갈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 하나는 알아두세요. 제가 이제 첫 시간이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도 좀 여유롭게 하는 건데요. 지금은 융합의 시대예요. 융합과 통섭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돼요. 저도 이제 문과였기 때문에 그냥 뭐 이과 과목은 전혀 관심 없었고 그냥 문과 쪽만 하자 뭐 이런 주의였어요. 대학 다닐 때. 근데 지금은요. 이제 중고등학교 때부터 우리가 연습해야 됩니다. 뭘 연습해야 되느냐? 다른 과목에 침범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사실은. 문과면은요. 문과 과목만 열심히 한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수학과학에도 관심 가져야 됩니다. 좀 더 넘어서 컴퓨터까지도 관심 가져야 돼요. 코딩. 어느 정도 기본은 해야 돼. 이해는 하고 있어야 돼. 이과도 마찬가지. 이과도 뭐 수학과학만 잘하면 된다? 인문학적 소양 가지고 있어야 돼요. 고루고루 갖추고 있어야 그래야 창의적인 인재가 되는 겁니다. 이 얘기는 제가 늘 이제 입시 설명회 같은 데 가면 늘 하는 얘기예요. 문과, 이과 나누지 마라. 어차피 이것저것 다 침범해서 경계를 넘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인재가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는 다양한 것을 할 줄 아는 인재가
이질적인 것을 서로 이질적인 것을 합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창의적 인재예요. 그래서 자, 기술 지문 일반적으로 어렵지만 지금 현재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은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어려운 내용은 안 나와서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어려운 내용을 원하는 친구들에게는 좀 안타깝다 해야 될지 일단 한번 내용 보겠습니다. 1문단입니다. 빠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로봇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주요한 자원으로 각종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앞으로 우리의 일자리가 로봇 때문에 상당수가 없어질 거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교사잖아요. 교사 자리도 없어진다는 얘기 있어요. 근데 과연 없어질까? AI가 과연 이 교사 자리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AI가 막 수업할 때 다 떠들 것 같은데 AI가 과연 통제할 수 있을까? 몰래 떠드는 거니까 통제할 수 있을까? 자, 그래서 보면 하지만 로봇이 아무리 발전해도 예술 분야에서는 인간을 넘어서기 어렵다고 여겨졌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만이 고유한 창작 능력과 예술성을 가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마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뭐 알파고 얘기 나왔을 때 아무리 AI가 인공지능이 발달하더라도 예술까지는 인공지능이 예술을 어떻게 해? 그러니까 로봇이 예술은 이건 못할 거야. 예술만큼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다. 근데 하지만 최근 정교하고 섬세한 영역까지 기술이 발달하면서 로봇 아티스트가 탄생하였고 이러한 인식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보면 로봇 아티스트의 등장을 얘기한 건데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단에서는 자, 로봇 아티스트가 탄생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겠구나. 이렇게 살짝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흐름을 좀 타시면 돼요. 흐름. 첫 번째 문단에서는 뭐 특별하게 정리할 만한 게 없었습니다. 그냥 쭉 읽으면서 그래서 로봇 아티스트가 탄생했다고 이렇게까지 읽어내리면 돼요. 두 번째 문단 보면 피아노를 연주하며 작곡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춤을 추고 심지어 소설까지 창작하는 등 로봇은 더욱 다양한 예술 분야로 활동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소설까지 창작했다.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요. 뭐 그렇게 대단한 소설은 아니고, 그죠? 특히 로봇이 놀라운 성취를 보여주는 분야는 작곡과 연주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자, 로봇 지금 아티스트의 활동 분야가 나와 있는데, 자, 이거는 체크해 보면 해요. 자, 이거 특히 이거. 특히 로봇이 놀라운 성취를 보여주는 분야가 작곡과 연주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이 선택지로 나올 만한 어떤 그런 내용이죠. 체크해 볼 만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왜? 장난칠 수 있잖아, 출제자가. 작곡과 연주라고 해놓고서 이 부분을 갖다 작곡 대신에 뭐 소설, 그죠? 또는 뭐 춤 이런 식으로 여기 나와 있는 용어를 활용해가지고 이 작곡과 연주를 갖다가 이 부분에 장난을 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바로 선택지에 내기 좋은 어떤 그런 문장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그냥 읽지 말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체크해 놓는 거예요. 체크해 놓고 의심해 보자. 이거 가지고 틀린 소재가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면서 읽다 보면은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 보면 세계적인 인터넷 서비스 기업 구글, 다들 아시죠? 구글, 뭐 지메일 다들 알 겁니다. 예술 작품을 창작하는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그 첫 결과물로 로봇이 작곡한 80초 정도의 피아노 연주곡을 발표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예술 분야에서 활용하는 로봇의 사례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보면 자, 여기 보면 로봇이 작곡한 80초 정도의 피아노 연주곡을 발표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이 부분이 이제 예술. 지금 보면 예술 분야에서, 그죠? 예술 분야에서 활약하는 자, 로봇의 어떤 사례가 나온 거고요. 또한이니까 이제 2번이겠지. 그지? 또한
미국 조지아 공대 음악기술센터에서 개발한 로봇 시몬은 4개 팔을 사용해 환상적인 타악기 연주를 선보이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자, 로봇 시몬은 4개 팔을 사용해 환상적인 타악기 연주를 선보이기도 했다. 그래서 이게 사례 2번이 되겠죠. 이걸 읽으면서 로봇이 예술 분야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구나, 활약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개발자에 따르면 시몬은 머신 러닝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 머신 러닝은 용어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기계학습이라는 말로 컴퓨터가 스스로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기술이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다양한 음악 스타일로 연주할 수 있으며 너무 복잡해서 인간이 연주할 수 없는 화음까지도 연주할 수 있다고 한다. 이거 중요하죠? 자, 지금 보면 너무 복잡해서 인간이 연주할 수 없는 화음까지도 연주할 수 있다고 한다. 누가? 자, 시몬이. 그러면 이거 가지고도 이제 출제 요소로 활용될 수 있죠. 어떻게? 틀린 소재만들. 여러분들이 출제자로 생각하면 이 부분 선택지의 하나로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시몬은 이렇게 다양한 음악 스타일을 연주할 수 있지만 인간이 연주할 수 없는 화음까지도 연주할 수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틀린 선지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이 내용 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부분 출제 요소로 출제자가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미리 체크해 놓는 거예요. 미리. 그리고 우리는 언제 희열감을 느낀다? 언제 쾌감을 느낀다? 우리가 밑줄 친 부분과 실제 문제 선지로 나와 있는 부분이 딱 일치했을 때 그 쾌감, 그때 그 희열감, 그때 그 놀라움, 와우! 그죠? 물론 시험 볼 때 와우라고 소리치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 친구들 시험 볼 때 우리 친구들 그 예측 독해를 공부하고 시험 본 친구들은 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시험 보다가 소리 지를 수 없으니까 시험 보다가 웃음을 참지 못해. 예상한 대로, 예측한 대로 문제가 나오니까 진짜 신기한 거야. 그 경험을 여러분들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아마 이 완강할 때쯤에는 아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단이에요. 자, 방금은 이제 우리가 작곡과 연주 분야에서 활약하는 어떤 그런 로봇을 봤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미술 분야예요. 미술 분야에서도 작곡과 연주뿐만 아니라 미술 분야에서도 로봇의 역할은 확대되고 있다. 타이완 대학이 개발한 그림 그리는 로봇은 붓을 사용해 캔버스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보면은 미술 분야에서 활약하는 어떤 그런 사례. 또한 영국에서 개발한 도자기 빚는 로봇은, 자, 그래서 보면 그림 그리는 로봇, 자, 도자기 빚는 로봇. 그래서 인터넷에서 꽃병의 이미지를 수집한 후 도자기 기본 형태를 스스로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어서 아름다운 도자기 꽃병을 완성해냈다. 그냥 쭉 읽으면 돼요. 그래서 미술 분야에서 활약하는 어떤 로봇에 대해서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문단인데요. 이와 같은 로봇의 활약을 고려하면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는 예술가에게 찬사를 보낸 대신에 로봇 아티스트에게 찬사를 보내는 것이 더 익숙해질 수 있다. 로봇 아티스트에 의해 창작된 그림이 경매에서 실제 화가의 작품 가격에 상응하는 가격으로 현재 거래되고 있기도 하다. 신기하죠? 이런 시점에서 우리는 과연 로봇 아티스트의 창작물을 진정한 예술 작품으로 볼 수 있을지 한 번쯤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자, 어떤 로봇 아티스트의 창작물에 대한 어떤 우리의 심도 있고 깊이 있는 그런 생각이 이제 요구된다, 이런 얘기예요. 기술 지문이었지만은 사실 뭐 어렵지 않았어요. 예. 뭐 기술의 어떤 그런 어떤 제품의 원리라든가 그런 것들이 너무 좀 어려운데, 그냥 뭐 현재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앞두고 생각해봐야 될 어떤 그런 화두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을 해놓은 정도라 뭐 어렵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3번. 다음은 윗글의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가게 적절한 말을 쓰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읽으면서 채워보겠습니다. 자, 정교하고 섬세한 영역까지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모델은, 자, 로봇 아티스트죠. 로봇 아티스트들은 최근 다양한 예술 영역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다음 4번. 5문단의 중심 문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요. 자, 5문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5문단에서는 그 얘기하고 있죠. 자, 앞에서 얘기했던 그 로봇 아티스트들의 어떤 활약, 뭐 작곡가 연주 분야, 미술 분야 그런 활약에 대해서 요약하고 정리하고 있고요. 그들의 창작물, 로봇 아티스트, 로봇들이 창작한 어떤 그런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거예요? 정답은 3번이 되죠. 이러한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과연 로봇 아티스트들의 창작물을 진정한 예술 작품으로 볼 수 있을지 한번쯤 고민해 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게 바로 5문단의 중심 문장이 돼요. 자, 5번은요. 윗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에요. 정답은 3번인데요. 현재 로봇 아티스트들은 모든 영역에서 인간 예술가보다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했는데요. 자, 지금 세 번째 문단 보면은 로봇 시몬이 너무 복잡해서 인간이 연주할 수 없는 화음까지도 연주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요. 로봇 아티스트가 모든 영역에서 인간 예술가보다 더 뛰어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지문에서. 그래서 3번은 적절하지 않아요. 3번의 내용은. 1번은 영국에서는 스스로 도자기를 빚는 로봇이 개발되었다라고 했는데요. 자, 지금 보면 그죠? 네 번째 문단에 나와 있죠. 네 번째 문단에 보면은 그 도자기 빚는 로봇, 그죠? 영국에서 개발한 도자기 빚는 로봇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만약 이런 것도 되게 좀 치사한 거긴 한데요. 원래 국어의 틀린 선지는 좀 치사해요. 영국에서는 스스로 도자기를 빚는 로봇이 개발되었다라고 했잖아요. 영국이 아니고 만약 영을 갖다 빼고 여기 다른 나라, 뭐 미국이라든가, 그죠? 예, 그런 식으로 살짝 바꾸면 틀린 선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은 그러니까 이건 이제 자 1번 같은 경우는 네 번째 문단에 근거가 있었고요. 2번은 과거에는 로봇이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기 어렵다고 얘기했다. 자, 이거는 첫 번째 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문단에 보면은 로봇이 아무리 발전해도 예술 분야에서는 인간을 넘어서기 어렵다고 여겨졌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 그 근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선지 같은 경우는 로봇 연주자인 시몬은 인간이 연주하기에 너무 복잡한 음악도 연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4번의 근거는 세 번째 문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문단에 보면 시몬은 너무 복잡해서 인간이 연주할 수 없는 화음까지도 연주할 수 있다고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 문단 근거로 해서 4번 선지는 적절한 거고요. 5번은 음악 분야의 로봇은 특히 작곡과 연주 부분에서 뛰어난 성취를 보여주고 있다. 자, 두 번째 문단 보면 로봇이 놀라운 성취를 보여주는 분야는 작곡과 연주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거의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적절한 선지인데 이 부분은 작곡과 연주를 갖다가 다른 용어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5번 선지는 틀린 선지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것이 적절한 건지 어떻게 적절하지 않은 건지 근데 적절한 선지라고 하는 것은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거의 그대로 가져오는 거니까 바로 파악 가능한데 적절하지 않은 선지라고 한다면 그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어떤 식으로 꼬았냐 어떤 식으로 비틀었냐 거기에 주목하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면서 지문을 읽으면 바로 보인다. 우리가 조심한 그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에 조심해서 읽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답을 판단할 때 어렵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인데요. 자, 정답은 2번이 됩니다. 로봇이 예술 분야에서 활약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 지금 보면 세 번째 문단과 네 번째 문단에 보면요. 세 번째 문단은 지금 작곡과 연주 분야에서 활약하는 로봇, 네 번째 문단은 미술 분야에서 활약하는 로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술 분야에서 활약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나머지 1번 로봇이 섬세하게 움직일 수 있는 과학적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지문에서 다룬 적 없어요. 3번 로봇이 가진 예술적 능력의 한계점과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지문에서 얘기한 적 없어요. 그죠? 4번 로봇이 예술 분야에서 활약하는 것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언급하고 있다. 그런 거 얘기한 적 없어요.
5번. 로봇이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가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 2번. 다음 7번이에요. 마지막 문제죠. 자, 글쓴이가 윗글을 통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정답은 5번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자, 로봇 아티스트의 등장에 대해 알고 그들이 만드는 창작물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한다. 마지막 문단에 나와 있는데요. 이 지문에서는 이제 같은 로봇 아티스트가 누구고 그들의 활약이 어떤 건지를 얘기했고요. 마지막 문단에서 그러한 로봇 아티스트들의 창작물을 진정한 예술 작품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글쓴이가 윗글을 통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말은 마지막 문단에 있었다. 5번이 정답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지문을 끝냈고요. 자, 지금 우리가 이제 데이 1이에요. 1강. 한 강당 지문 2개씩 다룹니다. 스텝 3 가면 이제 기출까지 다루니까 좀 길어지는데, 자, 하루에 두 지문씩 해서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하고요. 자, 그러면 교재 16쪽 보시면요. 리뷰 어휘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리뷰 어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립니다. 시리즈 1 때랑 2 때 똑같이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지금 오늘 배운 부분이 12쪽에서 15쪽까지예요. 맞죠? 12쪽에서 15쪽까지의 내용을 배웠어요. 근데 이제 쭉 배웠는데 두 지문을 배웠어요. 두 세트. 자, 두 세트를 배웠어요. 근데 두 세트를 배우는 중에 자, 모르는 어휘가 나올 수 있잖아. 맞아요? 자, 모르는 어휘가 나오는 경우. 자, 모르는 어휘가 나오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자, 이렇게 한다. 나만의 나국 언어. 자, 나국 언어가 뭐냐? 나만의 국어 어휘 노트를 만들어 정리하자.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이제 이거예요. 나국어너. 나만의 국어 어휘 노트. 영어만 영어 단어장에 정리하지 마시고요. 어휘를 영어만 외우는 게 아니야. 국어도 외워야 돼. 맞죠? 똑같아요. 영어도 어휘 모르면 독해가 안 되잖아요. 비문학도 마찬가지예요. 비문학도 중간중간에 나오는 어휘를 갖다가 모르고 넘어가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비문학 읽을 때 막히잖아요. 그러면 잘 이해가 안 되면은 곤란해져요. 그래서 자, 어휘력을 키워야 돼요. 어휘력을 키워야 돼. 그래서 나만의 국어 어휘 노트를 만들어서 정리됩니다. 물론 12쪽에서 15쪽까지 읽었을 때 모르는 어휘가 없다라고 한다면 정리 안 해도 돼. 진짜야. 정리 안 해도 돼. 근데 모르는 어휘가 나왔다 하면 무조건 빼서 나만의 노트에 정리했어요. 노트 하나 사시고 연습장도 좋아요. 스프링 노트도 좋아요. 네.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된다? 자, 나의 어휘력이 어휘력이 상승하고 이 어휘력의 상승은 곧 독해력의 상승으로 이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프로세스를 잘 기억하시고요. 바로 1번 들어가 봅니다. 자, 1번. 자, 1번부터 3번까지는요. 다음 단어와 그 뜻풀이를 바르게 연결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성취는 어디에 연결이 돼요? 성취는 목적한 바를 이룬다. 여기에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자, 니은에 연결합니다. 그 다음 찬사는 칭찬하거나 찬양하는 말이나 글이죠. 그래서 디귿에 연결하면 되죠. 그러면 제시하다는 어떤 의사를 말이나 글로 나타내어 보이게 하다. 기억에 연결하면 되겠죠. 그 다음 4번부터 7번까지는요. 문맥을 고려하여 다음 문장의 빈칸에 들어가기 알맞은 단어를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문장은 교재에 있고요. 문장 읽으면서 채워보겠습니다. 이 핸드폰이 시장에 나가는 내년에 핸드폰 업계에 무엇이 달라질 것이다. 자, 판도가 되겠죠. 2번 판도 정답. 5번. 그 뭐뭐에서는 호철의 실력을 따라갈 사람이 없다고 모두가 인정한다. 자, 그 뭐가 되겠습니까? 그 분야가 되겠죠. 1번 정답. 자, 6번. 그 그림 속의 동물은 마치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듯한 무슨 느낌이 든다?
자, 역동적이겠죠. 역동적. 정답 3번. 7번. 수진이는 아주 어떠한 손놀림으로 목걸이에 보석 하나하나를 붙이기 시작했다. 야, 3번에 섬뜩. 섬뜩은 좀 그렇고. 자, 정답은 2번 섬세죠. 야, 섬뜩이면 좀 웃기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 8번부터 12번까지는요. 보기에 제시된 초성과 뜻풀이를 참고하여 다음 문장의 빈칸에 들어가기에 알맞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자, 보기 잠깐 볼게요. 교재 보기 보면 츠츠, 차차, 초초 이거 뭐야? 어떤 녀석이나 사물이 진전하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무른다. 이건 이제 침체가 되겠죠. 침체. 침체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10번에 해당되죠. 침체. 경기 침체가 이렇게 하면 되죠. 침체가 언제 회복될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피읍 히읗 푸하하 푸하 파호 파호후 뭐죠? 건물이나 성 따위가 파괴되어 황폐하게 된 터. 이거는 폐허. 폐허는 어디 들어가야 돼? 여기네. 화산 폭발이 일어나 남쪽 지역이 폐허가 되었다. 여기에 폐허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순간 폐하라고 쓸 뻔했네. 폐하. 그 다음에 다음. 디지기 도자기? 대자개? 대자구? 성질이 서로 비슷해서 익숙하나 잘 맞는 느낌. 동질감? 동질감이네. 동질감. 동질감 몇 번이에요? 이거죠. 나는 나와 비슷한 처지의 드라마 주인공의 강한? 근데 자리가 없네. 이거 어떻게 해? 네, 뺏었어요. 동질감! 동질감을 느꼈다. 동질감을 느꼈다. 그 다음에 조고하다, 자기하다. 뭐예요? 솜씨나 기술 따위가 정밀하고 교묘하다. 이거 정교. 정교는 이쪽. 그녀는 그림을 아주 정교하게 그려서 그녀의 그림을 본 사람들은 그림을 사진으로 착각하기도 했다. 9번. 조선시대 때 외적이 서들어와 나라 위기가 닥치면 전국들이 정치에서 의병들이 뭐했다? 활약 여기다 하면 돼. 됐죠? 자, 마지막 13번부터 14번까지는 문맥을 고려하여 밑줄 단어의 뜻과 가장 가까운 걸 고르는 거예요. 자, 교재 보세요. 13번. 모든 사람들이 그 소설을 좋아하는 이유는 소설에 요즘 사람들의 취향이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반영되어 나타나다. 이거죠?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14번. 어머니는 운동화를 신지도 않으면서 계속 수집하기만 하는 아들의 취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뭐다지 뭐다. 2번. 이거 쉽다. 그래서 이렇게 리뷰 어휘 확인합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거는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거니까 제가 그냥 같이 한번 여러분과 해 드린 건데요. 그죠? 원래 안 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는 건데 그래도 해드렸어요.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한번 정리하라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 나와 있는 어휘 중에서 모르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따로 나국 언어, 나만의 국어 어휘 노트에 정리하라. 이건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응.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중학국어 독해력 완성 우리 세 번째 시리즈 첫 번째 시간 끝났는데요. 사실 뭐 세 번째 시리즈 치고는 첫 번째 우리 첫 1강에서 다룬 지문들이 어렵진 않았습니다. 뭐 가볍게 스타트 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1, 2, 3이 이게 어려운 어떤 그런 단계의 순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연습을 그죠? 한번 이렇게 쭉 해보자 뭐 그런 정도지 뭐 1이 시리즈 1이 가장 쉽고 2가 그 다음 어렵고 3이 그 다음으로 어렵고 이런 개념은 사실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여튼 많은 글을 읽다 보면은 또 많은 지문을 접하고 저와 함께 어떤 그런 예측 독해의 어떤 그런 방법을 자꾸 이렇게 적용해서 글을 읽어버렸다면은 그죠? 여러분의 독해력은 어느 순간에 선생님의 수준까지 이르게 되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선배들이 그 수준까지 도달했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더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독해력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 친구들이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바로 그날까지 동준쌤이 이렇게 손잡고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최후의 승리자는 바로 여러분입니다.